2021년 새해를 맞아 신은호 인천시 의장과 함께합니다. 코로나19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체 매립지 조성 등 과제들이 그야말로 산적해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의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신은호 의장과 함께 올해 인천시의회 주요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올 한 해 시의장으로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남겨주시죠. 지난 한 해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특히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인천 시민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면서 2021년도는 공격적으로 시정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년 7월에 8대 의장으로 선출이 되고 그로부터 반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성과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7월 1일자로 이제 8대 후반기 2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목표는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구해갔던 포부를 가지고 무한 책임으로 실천하는 겸손의정과 또 책임의정, 현장의정, 신뢰의정을 바탕으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코로나 전국에 함께해 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10년 이상 지지부진하게 지체되어 있는 것을 강력한 견인을 통해서 연시대 총장을 현장으로 불러드렸고 또 그를 통해서 확답을 받아내는 쾌거를 올렸으며 2026년까지 송도 세브란스 병원을 완결하겠다는 번계약까지 체결하는 그런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부평으로 보면 정말 81년 동안 금난의 땅이었던 부평 캐포마켓을 10월 14일 부분적인 개방이긴 하지만 시민품으로 돌려준 것이 정말 감회가 새롭고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96년도부터 부평 캠프마켓 반환 운동을 시작한 시민 운동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런 부분에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그 얽혀있던 14년 동안 얽혀있던 그 제3연육교 첫 삽을 떼게 됐고요. 또 아시아 최초로 바이오 공유 전문 인력 양성센터를 인천에 유치하는 데 확정을 지었고요. 또 그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 또 경제적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성과들 쭉 짚어봤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이 기억에 남기도 하죠. 지난해 아쉬운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면 인천이 대한민국의 관문 또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여서 들고 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전문 병원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그 인천시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해서 국회, 정부 등 주요 부처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우리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다시 한번 인천의 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 2021년인데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의장으로서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의정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본연의 임무인 이제 시정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 성과를 내는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정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내용은 민생과 경제 회복이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원년이 되기를 또 지난번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민들께 보답하는 그런 원년을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를 통해서 이제 원도심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만들어 갈 것이고요. 또 81년 만에 시민품으로 돌아온 부평 캐프마켓이 정말 차질 없이 순조롭게 사업 진행이 돼서 시민품으로 완전히 반환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 특히 이제 인천의 중요한 GTX B 노선이 부평역이 사실은 순환역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랜드마크형 환승센터를 반드시 만들고 또 도시재생과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실 거고요. 다음에 또 도시 트램에 대한 것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에서 연안부두까지 도심 내의 절기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트램 노선에 대한 착수 작업을 착실히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31년 만에 사실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 참여권 강화와 지방의 인사권 독립, 그다음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또 지방의 운영 자율화 등으로 지방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걸맞는 조직을 강화할 것이고요. 또 자치경찰제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지방 분권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참 여러 가지 계획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이제는 시민들과 함께 헤쳐나가야 되겠죠.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을 앞두고는 있는데 여전히 코로나19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또 자영업자들이겠죠.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광역시에서도 시의회와 함께 2021년 본예산을 통해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별도 지원금을 마련했고요. 네. 우리 인천은 보편적 지급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에 방점을 두고요. 1,729억 원을 특별한 희생을 하신 집합금지 및 집합 제한업소 정부 지원에 더하여 추가로 454억 원을 지원하고요. 또 사회안전망, 이순인, 관광업체, 어린이집, 전세버스 종사자, 법인택시 종사자, 또 착한 임대료, 감면업체 등 124억 원을 지원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2020년도에 이어서 2021년도에도 캐시백 10%를 보편적 복지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맞춤형 3대 지급 지원금 내역을 인천형 맞춤형 3대 지급 내역을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 방향에는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고요. 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층의 집중 지원, 그렇게 피해가 심한 계층의 집중 지원을 할 것이고요. 또 재원 조달에 관해서는 재난관리기금하고 예비비로 활용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쭉 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일일이 여기서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합금지 업소, 집합금지 완화에 관한 업종, 집합 제한 업종, 그다음에 집합금지 연장에 관한 이를테면 유흥업소나 홀덤펍 등 6종, 집합금지 학원, 노래방 등 5종, 집합 제한 식당, 카페 등 11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집합금지 유지에 관한 분들께는 150만 원을 지원하고요. 집합금지 완화 쪽에는 100만 원, 집합 제한 쪽에는 5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인천형 집중 지원 형태로 지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은 이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중에 있고요. 올해 안에 이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보편적으로 지급할 계획은 전혀 없는 건가요, 회장님? 이제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약 3천억 이상을 투입해서 캐시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 거고요. 네. 지금은 4차 지원금은 논할 때가 아니라 정말 집중과 지원을 통한 그런 취약계층의 회생을 하는데 방점을 둬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의료체계에 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앞서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이 감염병 전문 병원과 더불어서 공공병원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조금 전에도 이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참 아쉬운 점입니다. 네. 인천에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문병 감염병원이 설치되어 있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고 네. 또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도 반드시 유치해서 설치해야 될 그런 과정인데 금년도에도 우리 인천시의회 37명은 모두는 집행부와 함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또 빠른 시일 안에는 좀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 연말에는 이 자체 매립지 조성을 두고 인천시가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기초지자체장들이 반발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조율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박남춘 시정부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한 당사자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정말 가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세계적 화두가 됐고 네. 또 대한민국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도시마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재앙을 입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 인간들의 이 문명 이기주의 때문에 사실은 재난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도 모두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후세들이 정말 천혜의 땅, 살기 좋은 인천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환경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데 전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기자회견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네. 우리 기성세대가 이걸 해내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그만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반드시 인천의 환경 가치를 세우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다. 또 아울러서 이제 2026년도에 가면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법으로. 네. 그래서 그런 면에 보면 우리가 30년이 넘도록 서울의 43% 쓰레기 전체 100%로 본다면 수도권 매립지에 경기도가 37%, 그 다음에 인천이 21%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의 2025년도 종료를 목표하라고 하고 있고 특히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에 그런 인천 가치를 정립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서 그 안에 포함된 것이 쓰레기 매립장, 자체 매립지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에코랜드 형태로 돔 형식으로 이제 만들 것인데 전체 규모는 한 27만 평 정도의 규모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에코랜드 친환경적인 자체 매립지를 조성을 하려면 사실은 기존 매립 방식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소각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광역 단위로 한 3기 정도 추가해서 만들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네. 내 집 앞에 안 된다는 그런 님비 현상보다는 환경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수행해야 될 그런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환경부와 서울시 또 경기도가 수도권 매립지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선 바가 있지요. 이 대체 매립지 조성에 나섰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데 이번 공모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과거의 사자 합의를 근거로 해서 기존 매립지 연장을 위한 형식적인 공모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주민 네. 수용성 문제라든가 이해관계 충돌로 공개조차 하지 못했던 기존 매립지 대체 매립지 용역을 답습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2025년도 네.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목표로 인천 친환경 자체 매립지를 조성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역의 현안들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 원도심 균형 발전도 인천시의 큰 과제죠. 특히 부평 미군기지 반환과 재산보급단 이전 부지의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내느냐에 따라서 원도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텐데 주민들의 삶의 질이 참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원도심 개발과 또 삶의 질 향상이 두 마리를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도시와 원도심의
그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면 그 도시 형태를 원초에 이루었던 원도심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쇠락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도시로 이동한 인구가 대부분 젊은 인구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완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이제 부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 경제도 활성화됐고 또 정말 그 부를 창출하는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원도심으로 전락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그 선진적으로 대응하고 또 캠프마켓 그다음에 삼복단 이전을 통해서 또 그다음에 우리 그 GTX 비노선 또 도시 트램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아젠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그 밑그림이 나올까요, 회장님? 그 금년에 이제 기본 계획이 설립이 될 걸로 보고요. 최소한도로 이제 그 저희들이 완공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평에 살고 계신 시민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부평을 안주할 수 있고 정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것이 금년 그 2021년도가 원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입니다. 지자체로선 중요한 법인데 시민들에게는 아직 사실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번 지방자치법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이제 뭐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던 그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이 21대 국회에서 완성됨으로써 부분적으로 미완이기는 하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엄청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 참여권 강화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전문 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등으로 지방의회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 거기에 걸맞는 그 확대됨으로써 거기에 걸맞는 지방의회 조직을 개편하고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그리고 실질적 지방공권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시는 것이 인천광역시의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정책적 그 집행 과정이나 이런 거를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눈으로 보고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고 또 함께 감시하는 그런 기능도 보강해서 만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정말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2021년 인천시의회 어떻게 달라질지, 어떤 각오로 의정 활동 펼칠지 각오의 한 말씀 해주시지요. 2020년은 정말 그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께서 시민 생명, 민생을 지키는 방어전이었다면 2021년도는 정말 올해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공격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각오로 일합니다. 인천시의회는 시정부와 협력해 안전한 백신 접종을 통해서 국민 안전을 지켜내고 민생 경제 회복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또한 지금 재난관리기금, 재9호기금 등 신속하게 틈새 없는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원할 것이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인천의 감염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요.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시민들이 정말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민 안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준비 의정 활동을 펼쳐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끝으로 이제 올해는 그 시민들이 작년에 정말 고생하고 애쓰셨는데 시민께 보답하는 원년으로 삼아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는 시민 중심의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말 역동적으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 이제 우리 박남춘 시장님하고 인천시의 재정 지원의 별도 내용을 기자회견을 했지만 최선의 단어가 버팀이라는 송구스럽지만 백신 없는 한 해가 서로에게 백신이 돼 잘 이겨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네. 정말 저력을 가지고 인천시가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현우 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한 신년 대담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